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신상공개 결정을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맨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안인득은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하루도 뭐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부산의 주택가에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CCTV에는 누군가 여성의 목을 조른 뒤 태연하게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사는 25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여곡절 시작된 5G 서비스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나마 연결이 되는 일부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도 끊김 현상이 잦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LTE까지 느려졌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남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제공해준 40대 성형외과 의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과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 유주가 유령 회사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유흥업소에 술안주를 납품하는 회사였지만 회사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한 겁니다. 야당은 국회 무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 사립학교법의 반발에 거리로 나선 이후 대규모 장외투쟁은 14년 만입니다. 첫 소식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35억 주식 투자 논란을 의식한 듯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부터 문재인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도하는 총궐기대회는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2005년 말 사학법 투쟁 이후 14년 만에 대규모 장기 장외투쟁이라며 매주 수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1만 명 이상 동원을 목표로 전국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인 만큼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 성적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이번엔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인사 라인을 문책합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아니라 그 밑에 비서관 3명을 교체합니다. 논란을 일으킨 책임자가 아니라 실무자가 바뀌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인사검증 참모를 교체합니다. 공직 후보자 발굴과 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과 인사 쪽 비서관들이 대상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선 법무비서관, 인사수석실에서는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비서관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과 총선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과 조동호,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계속된 인사 검증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누적이 되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책임을 조금 면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청와대는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야당은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 추천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 논란 책임자인 수석들은 청와대에 남고 그 아래 비서관들만 떠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경남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죠. 다른 흉악범들과는 달리 그는 고개를 들고 속사포처럼 자기 말을 쏟아냈습니다. 화가 난 것은 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심리인 것인지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채 포토라인에 선 안인득. 유족에게 사과하며 운을 뗐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것도 잠시뿐. 억울한 심정을 빠른 말투로 쏟아냅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경찰서든 무엇은 국가기는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을 분출하려는 안인득의 심리 때문에 말투가 빨라진다는 분석입니다. 빨리 전달하지 않는다면 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초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이렇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등 최근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시종일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환경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런 형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4년 전 살해한 여성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검거된 김일곤과 남 탓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인득의 정신병력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안인득은 경찰이 진작에 특별관리했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경찰이 직접 만든 매뉴얼이 그 근거입니다. 이 매뉴얼대로라면 안인득은 즉시 병원 입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된 자리에서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웃 주민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완전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거죠. 경찰은 이런 안인득을 유주의 관찰 대상에 올려놓고 특별 관리해야 했지만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특별 관리의 근거는 바로 지난해 11월 나온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입니다. 경찰청과 소방청, 보건복지부가 함께 편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안인득의 경우 매뉴얼에선 최고 수준의 위기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낸 건 매뉴얼이 아닌 한 장짜리 공문이 전부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매뉴얼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한 장짜리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할까?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제대로 통계 자금은 없고요. 경찰은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20대 여대생이 주택가 주차장 차량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이 남성, 과거 성폭행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여성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잠시 뒤 남성 손에는 이 여성의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이 여성은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밑에서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로 인근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귀가 중에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수사대 오고 경찰도 오고 과학수사대 오고 형사들 오고 사람들 있는 거 차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는 열에 보면 옷밖에 안 보여.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25살 남성 A씨를 어제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새벽 범죄를 저지른 몇 시간 뒤 여대생 시신이 있는 주차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 이외에도 다른 여성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를 따라가가지고 급품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살해까지 간 걸로. 남성은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선 20대 여성이 팔에 주삿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거남인 성형외과 원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겁니다. 경찰은 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2시 58분입니다. 여자가 심정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의사고 거짓말하고. 신고자는 이 여성과 동거 중이던 40대 성형외과 원장 A씨였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여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팔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뒤 잠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여성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여성에게 불법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집안 냉장고에선 프로포폴 9병이 더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불면증을 호소하던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2016년 3월 19일 대구의 한 호텔, 가수 정준영은 이날 한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수 최종훈도 여기에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3월 20일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가 전날 최종훈 씨와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뜻하는 은어를 쓰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도 올린 겁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은 이 대화가 오간 전날 대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버닝썬 직원 등 남성 5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에서 집단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등은 팬사인회 참석차 대구에 온 정준영 씨와 동행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있고 당시 여성이 의식을 잃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여성은 당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최종훈 씨는 성관계는 없었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원 안에는 가수 로이킴의 이름을 딴 숲이 있는데요. 불법 영상물 유포 혐의로 여론이 나빠지자 구청이 로이킴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박유천 벚꽃길이 있는데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이킴 숲입니다. 지난 2013년 로이킴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팬들이 성금을 모아 조성한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로이킴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이킴이 기부에 이름이 걸렸던 정자에서는 더 이상 로이킴 명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팬들이 로이킴에게 전하는 편지를 넣어두던 우체통도 치워졌습니다.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일주일 뒤 강남구청은 로이킴 숲에서 로이킴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로이킴 숲이다 뭐다 이렇게 표식을 해놓는 게 오히려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지난 2013년 인천 계양구 서부천 주변에
박유천 팬클럽 등의 기부로 조성된 박유천 벚꽃길도 이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운동하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는 볼이 되니까 치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계양구청은 오는 8월 이 길에 그려진 벽화 교체 시기에 맞춰 박유천 씨 관련 흔적을 지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공급받았을까요? 경찰은 이 대표의 집에서 발견된 국제 특송이 찍힌 과자 상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했던 중국인 여성 애나.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라완 생일 파티에도 동행했던 승리의 친구 이문호 버닝썬 대표도 애나와 같은 처지입니다. 아직도 마약 투약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이 대표는 클럽 버닝썬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출된 마약 종류도 엑스터시, 케터민 등 여러 가지입니다. 경찰은 미국에서 국제 특송으로 밀반입된 마약을 이 대표가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자택 압수수색 때 찾아낸 과자 상자에서 일부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손님이 준 술에 마약이 있었을진 몰라도 직접 투약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애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클럽 아레나의 실제 소유주는 유흥업소를 모두 17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유흥업소의 돈을 빼돌리는데 유령 회사를 이용한 것을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안주 납품 회사였던 것인데 박선영 기자가 그 주소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는 지난 2013년 주식회사 S사를 설립했습니다. 식음료품과 과일 및 채소, 유통부터 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S사에 허위 주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주문 내역 자체가 없는 내용이었고 작년 후반 때는 자금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착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유령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웨이터들이나 가게 담당자 없을 때 쓰는 일식이나 주식이나 전부를 거의 한 90% 정도 주문을 이제 한 거죠 막. 물건을 주문하지 않으면서 S사에 돈만 넘기는 방식으로 유흥업소 17곳의 돈을 한 곳으로 모았다는 겁니다. S사의 주소도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405호라고 했지만 이 빌딩에는 404호까지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05호가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1, 3, 4밖에 없어요. 법인 등기에 등록된 서울 강북구 소유동의 주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씨가 페이퍼 컴퍼니 S사의 본점으로 등록한 주소를 확인해봤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일반 주택으로 회사는 없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S사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강 씨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김학의 주사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론된 것인지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 한 번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6년 전 법원 출석 때와 같이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엔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기와 공갈 등 혐의의 범죄 규모는 총 20억 3천만 원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윤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청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업가 A 씨에게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청장을 소개시켜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윤 씨는 오늘 영장심사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김학의 수사단이 별개의 사건으로 윤 씨를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때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는 수사 대상이었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이 윤 씨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과 경찰, 감사원 고위 인사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면 6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송화단입니다. 오리알이나 달걀을 삭힌 것으로 흔히 핏단이라고도 부르죠. 이 음식에 대해 이탈리아가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외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인들은 곧바로 유럽 돼지가 음식 맛을 알겠냐며 코웃음 쳤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자위가 반투명의 맑은 흑색을 띤 송화단.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오리알이나 달걀을 찰흙, 소금, 왕겨 등과 함께 수개월을 삭혀서 만듭니다. 마오쩌둥이 좋아했던 걸로도 유명한 송화단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먹습니다. 안주로서 손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서비스로도 많이 드리지만 드시는 분들은 항상 또 주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송화단을 이탈리아 당국이 사람이 먹기 부적합하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식품안전단속을 벌인 이탈리아 경찰은 제조 방법과 원산지 등이 불분명하다며 식당 주인 2명을 체포했고 보건당국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 사회가 곧바로 들끓었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중국의 누리꾼들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화단이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미국 CNN도 송화단을 비난했다가 중국인들의 반발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신청됐습니다. 디스크,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였는데요. 자,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죠. 만약 석방된다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만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의사가 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해 절차가 틀렸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데다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형 집행정지를 정치투쟁으로 선전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한국당 친박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미납한 추징금 1,000억 원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겨졌죠. 법원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기부 체납한다면 전 대통령 부부가 여생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백승우 기자입니다. 6차례에 걸친 공매 끝에 51억 원에 팔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공매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90세 노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매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정 전 대통령 측의 연희동 자택을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도 기부 체납을 하면 정 전 대통령 부부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부 체납은 정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언급했던 자택 환수 방식입니다.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택 몰수의 근거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재판부가 기부 체납과 거주 보장을 맞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따라 검찰과 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희의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 처분을 내린 거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월 5.18 공청회에서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표현해 윤리위에 넘겨졌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심의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거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수년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직까지 박탈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30일간 거리 시 새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당원 규정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를 거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징계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폄훼 발언이 나온 공청회에 영상 축사를 보낸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G 폰을 선보였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화웨이는 130만 원이 넘는 삼성폰의 반값에 5G 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올해 안에 60만 원대 5G 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고가가 13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의 절반 수준입니다. 샤오미도 조만간 70만 원대 5G 폰을 출시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삼성전자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 같은 저가 공세는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이지만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것이 특별히 기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없어요.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는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출시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인기 유튜버들에게 미리 제공한 제품에서 접히는 부분이 깨져 파편이 튀어나오거나 화면 일부가 까맣게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특수화면 보호막을 제거해 생긴 문제일 뿐 기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신큐를 아직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말에야 출시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5G 시장 선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5G) 서비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란 타이틀이 무한할 정도인데요. 방향만 틀어도 뚝 끊기고 또 어쩌다 터지는 신호 때문에 이용자들이 속이 터진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실태를 검증해봤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만 명을 훌쩍 넘는 서울역. 5G 단말기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좀처럼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통신사의 답은 불순상합니다. 실내는 안 돼. 실내는 저희 기종이 다 없어서 어차피 상사가 다 똑같고요. 야외로 나와보니 200에서 360mbps 정도의 속도가 잡힙니다. 평균 속도 170mbps인 LTE보다는 빠르지만 홍보해온 속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수시로 5G와 LTE 통신망을 불안정하게 오갑니다. 5G가 구현될 때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자로 표시되고 5G 서비스 구역인데도 LTE를 사용할 때는 흰색 글자로 설정해놨는데 사용자의 눈을 현혹시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상권 밀집 지역인 강남역이나 홍대 부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5G 체험 행사장 앞에서도 신호가 제대로 안 잡히는가 하면 LTE보다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몸을 살짝 틀었을 뿐인데 잡혔던 신호가 사라질 정도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3사의 기지국 설치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편중돼 있어 전국적인 상용화라 부르기조차 무색합니다. 이번에는 이동통시 3사에 가장 속도가 잘 나오는 장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A사는 명동 근처의 한 골목길을, B사는 종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남쪽 방향을, C사는 구신각에서 남쪽 방향을 쳐다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신호도 금방 잡히고 속도도 대체로 높았지만 최고 속도는 500mbps에 그쳤습니다. 이 속도로 2GB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 통신사의 홍보대로라면 단 1초여야 합니다. 고화질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1초도 안 걸린답니다. 문제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LTE 속도가 부쩍 느려졌다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정말 속도가 느려지는지 유독 끊김 현상이 잦다는 지하철역 구간에서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동대문역 입구에서 KT의 LTE 속도는 97mbps. 이동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속도가 3mbps까지 떨어졌습니다. KT도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충돌이 일부 있었어요. 그게 5G랑 LTE 둘 다 패치 때문에 충돌이 있었어서 예전 버전을 돌려놨습니다. 안정화 과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열흘 만에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었지만 소비자들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통화가 끊기니까 이제 로딩만 계속 듣다가 막 약간 멈췄다 됐다 멈췄다 됐다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LTE가 되면 그냥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응대를 하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에 집착하느라 국민 불편과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G를 그냥 이해를 잘 못하고 새로운 LTE구나. 그래서 이동통신사 보고 빨리빨리 좀 해라라고 재촉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이용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불에 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을 위한 모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원 방식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형대로 복원의 전통성을 지킬 것이냐, 현대식으로 재창조할 것이냐를 두고 또 한 번 프랑스가 갈리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화재로 소실된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설계를 국제공모해 현대식 디자인을 하고 신자재를 쓰겠다고 밝힌 프랑스 정부. Doter la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d'une nouvelle flèche adaptée aux techniques et aux enjeux de notre époque.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티타늄 등 신소재로 복원하는 건 프랑스 문화유산에 대한 모독이라며 현대식 재건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번에 소실된 96m 높이의 첨탑은 지난 1859년 건축가 비올레르 뒤크가 파손된 것을 복원한 겁니다. C'est que c'est d'être le plus proche de l'authenticité du Palais-le-Duc. Naturellement, peut être très utile à la reconstruction de la flèche. Dans le sens, alors, je ne sais pas si on reconstruira la flèche. 화재 원인을 두고선 전기회로 과부하나 전기 합선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첨탑 아랫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증언에 따라 비계 엘리베이터 전기 배선이 합선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를 담당한 업체 측은 엘리베이터가 성당에서 8m 정도 떨어져 있고 안전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실력이 검증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참가자들이 성적을 조작해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정해진 코스가 아닌 숲속 지름길로 달리다 나옵니다. 똑같은 번호표를 2명이 달거나 마라톤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는 참가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국에서 마라톤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기 매너는 악명 높습니다. 每年差不多都在秋天的时候比赛的报名差不多都是大比赛都是3万多人. 이번에는 중국 마라토너들이 경기 기록을 조작해 지난 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육상계 관계자가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중국인 950여 명 중 90여 명이 기록을 조작해 참가 자격을 얻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실제 중국 참가자 2명이 제출한 기록보다 2시간이나 늦게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여행 대행사는 돈을 내면 기록을 위주의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 조작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스포츠 매너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은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러시아, 친중국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조만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연쇄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 주석이 방북할지 아니면 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찾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석금평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에 공을 들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특사 제의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 북한은 오늘도 불참했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고 미국을 설득하거나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없는 한국은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우군을 확보한 뒤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은 둘 사이만큼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일성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런 제스처죠. 25년 전에 사망한 세습 독재자의 할아버지까지 챙긴 것인데 이런 정상 외교는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5일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sends him pictures, he sends him letters. Happy birthday to Kim Jong-un's grandfather on his birthday on April the 15th.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행동을 요구하며 빅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의 비난에 옅은 미소로만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연일 저강도 압박은 미국의 현 대북 정책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란 분석입니다. It's just an indirect way of criticizing Washington. He doesn't want to criticize Trump because if he were to do that, then it's not going to fly well with the president, and who knows what's going to happen. 북한의 저강도 압박이 이어지더라도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선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3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는지를 수사해온 특별검사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론은 증거 불충분.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 드라마를 인용해서 게임 끝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직이 끝장났다. 난 망했다. 뼛속까지 검사라고 불리는 로버트 뮬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반응입니다. 22개월 동안 진행된 448쪽 분량의 특검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뮬러 특검의 존재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짓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의기양양한 자신의 뒷모습에 게임 끝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자축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겁니다. I'm having a good day too. It was called No Collusion, No Obstruction.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This hoax.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공개된 보고서에 민감한 내용이 가려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As you can see, there are redactions here that are deeply troubling.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 최근엔 새로운 복고를 뜻하는 뉴트로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료와 인테리어, 패션 분야에 일고 있는 뉴트로 바람,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출시한 지 30년이 지난 한 음료 회사 제품이 편의점 진열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복고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 이른바 뉴트로 상품입니다. 크기와 모양, 색깔 등 과거의 디자인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입니다. 패션도 큰 로고, 힙색, 머리띠 등 옛 느낌이 나는 뉴트로 열풍입니다. 뉴트로는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추억의 고전 게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런 걸 잘 모를 것 같은데 추억에 좀 쌓여서 같이 친구들이랑 좋은 게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소비자들이 익숙한 것에서 심리적 위안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불황기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좀 움츠러들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기억 속 제품에 현대적 해석을 붙인 뉴트로가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만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이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서 따뜻해서요.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 일요일 새벽까지 5mm 정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에 내리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주말 내내 간간히 구름이 지나면서 화창한 하늘은 아니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산에 가실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 특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말 내내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날이 건조해서 목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투와 머플러는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첨단 5G 휴대전화를 우리의 절반 가격에 만드는 실력. 하지만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라면 기록 조작에 수십 명이 가담한 그 불감증. 오늘 뉴스에 담긴 중국의 두 얼굴입니다. 공존하기 힘든 이 두 가치가 동시에 있었던 것인데요. 한반도가 중남이나 동남아로 옮겨가지 않는 한 영원히 함께해야 할 이웃나라의 두 얼굴, 엄연한 현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